자, 봅시다. 이번에는요. 싸늘한 이마, 그 다음에 좀 이따 뭐가 있죠? 월훈인가요? 월훈. 이거 잘 보시죠. 현대식 2를 뛰어넘은 이유는 일단은 덜 급해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를 취합하고 나니까 일단은 필요한 것들을 어쨌든 이왕 할 거 이왕이면 학교 시험과 근접한 거를 먼저 하려고 선생님이 체크한 겁니다. 자, 이 싸늘한 이마를 보죠. 문학은 제목을 먼저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싸늘한 이마, 얘는 뭐죠? 촉각. 이마는 맞박, 신체. 이게 뭘 의미할까? 보죠. 한번 읽어볼게.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있으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한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위로이랴. 모두 빼앗기는 듯 눈 덮게 고이 나리면 환한 몸은 새파란 불 붙어있는 인광. 까만 귓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기쁨이랴. 그 다음에 3년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싸늘한 이마 맑게 트이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기리는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한 즐거움이랴.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길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뭔가 비슷한 연으로 구성되어 있지, 그치? 자, 만약에 지금 보면 큰 어둠 가운데 왜 여기 치지? 다시 한번. 큰 어둠이라는 것은 어두울 암자지. 밝은 불은 밝을 명자죠. 그러면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으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그러면 이건 뭐야? 큰 어둠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으면 그때 외롭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왜 외롭냐면 전체적으로는 이런 어둠인데 등불 하나 켜져 있으면 요게 바로 외로움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둠은 부정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밝은 불은 긍정이 되는 거죠. 무조건 어둠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을 켜고 앉아 있으면 하니까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한 거야? 이렇게 한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 여기서 산꽃이라는 것은 어떤 거겠어?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대상이겠죠. 그러면 밝은 불 켜고 앉았으면 이거 플러스 산꽃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한 위로이랴? 당연히 얘도 설의 법이겠죠. 그리고 이 시의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뭐면 가정적 상황을 설정한다. 가정적 상황을 설정한 거죠. 그 다음에 2연 볼게요. 모두 빼앗기는 듯 눈 덮게 고이 나리면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있는 인광. 인광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뭔가 빛의 자극을 받아서, 거기 설명 나와 있을걸요? 빛의 자극을 받아서 빛을 내던 물질이 그 자극이 끝난 뒤에도 계속 남아서 빛을 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잔불이라고 해야 되나? 다 꺼졌는데도 남아있는 불빛들, 이런 거 모두 빼앗기는 듯 눈덮개가 뭐야? 눈꺼풀이야. 모두 빼앗기는 듯 눈덮개 고이 나리면, 눈이 감기면 환한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있는 인광. 그러면 새파란 불 붙어있는 인광 다 꺼졌는데도 얘가 있으니까 이 외로움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니? 얘도 역시 외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이럴 때 모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까만 귓돌이라도 하나 있으면, 까만은 이렇게 안 써져. 시각적 심상이고 색채고요. 귓돌이는 뭐야? 자연물이지. 자연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기쁨이랴. 이제 알겠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봐봐. 요 연과 요 연은 비슷하지. 맞지? 그 다음에 요 행과 요 행도 비슷하죠. 그치?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얘도 비슷하지 않을까? 뭐뭐 하면 뭐뭐하게 하세요. 간지러움. 뭐가 있다면 얼마나 한 즐거움이랴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네들은 다 모두 뭐야? 유사통사 구조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모두 빼앗기는 듯 눈덮개 고이 나리면 환한 온몸은 다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남아있는 빛. 이 빛이 너무 외롭다고. 이 외로울 때 아까 일련에서 산꽃과 마찬가지로 이 까만 귓도리가 있으면 나에게 얼마나 위로? 여기선 위로고 여기선 기쁨이야. 그럼 있었으면 하는 긍정적 대상이지. 마지막 3년을 보면요. 파란 불, 시각적 이미지가 참 많이 나오네. 파란 불, 그러니까 얘는 시각적 이미지고요. 색채어도 되죠.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싸늘한 이마, 제목이지. 싸늘한 이마, 맑게 트이어 기어가는 신경의 가지럼.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는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싸늘한 이마가 맑게 트이어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럼. 얘는 긍정적 현상이라고 봐도 되겠죠. 왜? 맑게 트였어요. 그 맑게 트인 신경의 간지러움 증상이 있다는 얘기지. 기리는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이 긍정, 그럼 이것마저 있다면 나는 더욱더 즐거울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속에서도 산꽃이 있다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모두 빼앗기는 듯 어떤 눈덮개 고이 나리면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여기서 외로움이 더 심화되어도 뭐만 있으면 뭐가 있으면 기쁨일 것 같아. 귀뚜라미가 있으면 기쁨일 것 같고, 그리고 그 인광이 새파란 불 붙은 인광이지. 여기에 몸을 사르면 싸늘한 이마 맑게 트이어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그래서 여기서는 기리는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되게 즐겁겠지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유사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되어 있는 듯 하지만 이게 연결도 돼요. 여기서 외로움이지. 이 외로움이 여기서 모두 빼앗기는 거야.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빼앗기는 듯 또 고이 나리면이니까 여기서 일로 외로움이 심화된다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심화됐어. 그 심화된 그 인광을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그래서 인광이 일로 이어지는 거야. 이어져서 긍정적인 걸로 가는 거야. 긍정적인 신호가 온다는 거죠. 정신과 감각이 맑게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한 즐거움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야. 없으니까. 즉 외로운데 이게 있으면 좋겠다. 아, 외로움이 심화되는데 이거 있으면 기쁘겠다. 그래서 지금 이 극한 외로움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느끼게 된다면 여기에서 또 뭐가 있다면 굉장한 즐거움이 되겠다라는 또 역시 설의법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아. 좀 단순해요, 시가. 맞죠? 괜찮아?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서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일단 가만 봅시다. 가 1번 가는 끊고 가정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끊고 뭐가 있었는데 뭐뭐 한다? 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얘들아 주제의식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선택지는 없어. 그러니까 얘는 불필요한 거야. 그러면 가정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한 건 맞지? 가에서 맞으니까 제거. 2번 몰라. 안 읽었으니까. 3번 가는 나와 달리 끊고 유사한 형식의 문장을 반복하여 끊고요. 당연히 반복은 운율 100%니까 가는 유사한 형식의 문장 있었어 없었어? 다 투성이잖아. 유사통사 구조의 반복이니까 얘도 맞는 거야. 3번 나는 가와 달리 끊고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끊고요. 음성상징어가 없지 가에는. 그러니까 얘도 맞네. 5번 가와 나는 모두 끊고요. 일부 시행을 명사로 일부 시행, 전체가 아니라 일부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표현하라는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있지? 뭔데 있어? 외로움, 인광, 간지러움. 각 연의 1행이 다 모두 명사로 마무리했지. 그래서 표현하려는 정서를 부각한 거야. 왜? 명사형 종결은 다 정서를 부각해요. 모두. 내가 누구를 뭐 예를 들어 규진아 사랑해 이런 것보다 규진아 너에 대한 사랑 명사로 끝났지. 이게 조금 더 강조 있고 임팩트 있다라고 시 개념에서는 간주하는 거거든요. 이해됐죠? 그러면 2번도 풀어볼까요? 2번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은 까만 귓돌이네. 까만 귓돌이만 갖고 한번 해보자. 까만 귓돌이 화자의 감정이 입된 자연물이고 맞니? 그냥 있으면 위로가 되어주는 대상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런 거는 이미 뭘 통해서 알고 있냐면 감정이입된 자연물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죠. 일단 대상을 의인화해야 되고 의인화된 대상의 정서와 화제의 정서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미 땡. 니은과 상관없이. 2번 기억은 화자에게 삶의 충만감을 느끼게 해줘. 삶이 좋아. 삶 기뻐. 충만해. 틀렸죠. 땡. 3번 기억은 화자에게 위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이고 얘 어때? 괜찮죠? 그래 기억 맞아. 4번도 볼까요? 기억은 화자에게 도래할 밝은 미래를 연상하게 하고 그렇게 밝은 미래를 그리거나 그런 건 아니죠. 기쁨, 그 다음 뭐 즐거움, 위로 뭐 요 정도만 보면 되는 거니까 땡. 5번 기억은 화자의 이완된 심리를 늘어진 심리를 텐션을 준다. 긴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맞아? 틀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풀면 뭔진 몰라도 니은은 노인의 고독과 슬픔을 뭔가 부각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갔다가도 한번 풀어봅시다. 3번. 자, 요거는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 쉬어서.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 넘버링 해보자. A. 외로움은 고립된 인간이 지닌 본원적 감정으로 시에서 형성화되는 주된 정서 중 하나이다. 뭐가 외로움? B. 가에서는 화자가 암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느끼는 극한의 외로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을 감각적으로 엄청 감각적이죠. 시각적 뭐 이런 것들. C. 그리고 아직 읽진 않았으나 그리고 나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알게 된 노인의 외로움, 누군가에 대한 노인의 애절한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3번 볼게요. 1번 가에서 큰 어둠 가운데 홀로 앉아 눈 덮게 고이 나리는 모습은 끊고 부정적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모습. 어딨어? 선생님이 이런 설명 안 했는데 여기 있겠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본다. 이 내용을 갖다 끌어놓으니까 괜찮지. 그리고 그 맥락으로 우리가 읽었던 게 맞죠. 그럼 이게 뭐 있어? B에 있었죠. B에 있었고 맞으니까 제거. 2번은 아직 모르겠고요. 3번 가에서 얼마나 한 위로이라는 끊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끊고 맞죠? 가? 얘는 모르죠. 4번 가에서 새파란 불 붙어있는 인광은 끊고 외로운 처지에 놓인 화자의 모습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끊고 표현한 것이다. 얘 괜찮죠? 가만. 5번 가에서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은 끊고 외로움으로 예민해진 화자의 상태를 끊고 맞아 안 맞아? 맞죠?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으로 예민해진 화자의 상태 이게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볼게. 이걸 좀 볼게요. 여기 있다. 지금 이 외로움의 심화가 인광을 몸에 사르면 싸늘한 이마 맑게 튀어 기어가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긍정은 아니고 이게 완전하게 긍정적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갈 것인데 여기에 플러스 길이는 별이 있다면 엄청난 즐거움이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뭔가 그냥 예민해진 상태, 전환되려는 상태지 이 자체가 긍정적 현상의 완판은 아니란 얘기지.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볼까요? 어디였더라? 여기였나? 여기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맞고요. 나는 모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어떤 걸 읽어야 돼? 월훈을 읽어야 되죠. 월훈. 월훈이 뭐냐면 그 어려운 말이긴 한데 달무리예요. 달무리. 잘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깜깜한 밤에 달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달. 근데 뭐 구름이라든가 어떤 수분에 의해서 얘가 뭐 이런 느낌 있지, 그치?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런 달 언저리에 있는 달빛의 흐드러짐, 그런 현상, 자연 현상, 이게 월훈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 얘는 1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1연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갱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식토록 창문은 모가빛입니다. 긴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신압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지포라기의 설렘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처막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이거죠. 대표적인 게 이 월훈이야말로 명사로 종결해서 얻을 수 있는 표현 효과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샘플링이에요. 선생님들한테는. 야, 얘들아, 명사로 종결하면 감정이 얼마나 절제되는 줄 아니? 이 작품 볼래? 이럴 때 쓰는 게 강사들한테는 월훈인데, 일단 이것도 하나씩 볼게요. 이것도 하나씩 보죠. 여기 잘 안 먹는 것 같긴 한데, 자, 첩 이게 1년으로 되어 있고요. 1행, 2행, 3행, 4행, 총 5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깊고 깊은 산 속에서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어요. 라고 한 이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란 것은 어떤 거야?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마을이지. 그리고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얘는 얼마나 신비로운 곳이겠어. 얼마나 현대인의 문명과 발길이 서로 엄청나게 떨어진 곳이겠냐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공간적 배경으로서 현대 문명과는 아주 동떨어진, 현대 문명과 동떨어진 또는 뭔가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있죠. 이게 여기 있습니다. 입진 사이길 저 모래둑, 이 마을에 좀 더 구체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는데 여긴 어떻게 한 줄 알아? 입진 사이길 저 모래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아. 이 부분이 바로 이 신비스러움을, 글씨가 이렇게 신비스러움을 더욱더 플러스하는 부분이지.
그럼 과연 거기는 어딘 거야? 그래서 이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막 끌어내는 거죠.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음. 허방다리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동물들 사냥할 때 뭐라 그래? 그 월남전 때 이렇게 베트남 군인들이 베트공들이 막 구덩이 파놨잖아. 짐승들 이렇게 가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살짝 풀이나 이런 걸로 위장시켜놨잖아. 그 밟으면 죽거나 뭐 빠지거나 그런 거잖아. 그런 것을 허방다리라고 그래. 근데 고기를 위장된 그 허방다리를 살짝 들어보잖아. 그럼 짜잔 그 마을이 있다는 거야. 되게 신비스러운 부분이죠. 갱 속 같은, 갱이 뭐야? 굴이죠, 굴, 동굴, 케이브. 굴 속 같은 마을. 꼴깍. 음성상징어다 얘도. 꼴깍도. 해가 노루꼬리가 길어? 짧죠?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죠. 봉당이라는 게 뭐야? 그냥 쉽게 말해서 마당 같은데, 마당. 어떤 그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좁은 그 영역의 마당에 불을 켠다라는 거죠. 거기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처럼. 콩깍지는 작고 보잘것없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 집. 이 신비로운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집집마다 있는데 그 집이 아니라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 집. 이렇게 되면 더욱더 신비롭고 뭔가 더 멀리 현대 문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죠. 그 외딴 집에도 뭐가 있어요?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이슥토록도 역시 순우리말인데 밤이 깊도록이란 뜻이에요. 밤이 깊도록. 창문은 모과빛입니다. 시각적 이미지지. 이게 바로 뭐냐면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있다. 선생님 대략 크기를 한번 그려볼게.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크기. 마을이 있어요. 이만한 마을이 있는데 입진 사이길 저 모래도 그 너머 강기슭에도 보이진 않아. 근데 그 마을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죠. 근데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 집에도 불빛이 앉아 집에 창문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이즈가 마을의 집의 그 외딴 집의 창문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먼 데서부터 자꾸 가까운데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걸로 자꾸 좁혀져 갔죠. 맞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원경에서 이렇게 해서 근경으로 온 거야. 그럼 얘는 원근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길지만 산문시처럼 길지만 1행과 2행까지는 이 외딴 집을 소개하는 과정이었던 거야. 그 과정의 시상전개 방식은 이랬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긴 밤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긴 밤. 원래는 긴 밤이라고 해야지 정상 아니야? 이렇게 정상인데 긴 밤이죠. 이거는 맞춤법에 틀렸죠. 이런 걸 뭐라고 하지? 틀림에도 불구하고 얘를 채택했으니까 문법적으로 맞춤법이나 이런 걸로는 잘못되었으나 시니까 허용해서 사용하게 한다라는 것을 시적허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얘들아 너희들 이제 머리 다 커서 내년이면 성인인데 설마 시적 허용 모를까? 시적 허용을 시적 허용이라고 내지 않고 어떻게 내? 이렇게 냅니다. 시적 허용의 다른 버전, 특히 모의고사에서 또는 수능에서 시적 허용을 이루는 다른 버전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내요. 긴 밤, 얘가 정상적이고 얘가 비정상적인 거지. 정상적일 때 음절은 몇 개야? 하나지.
근데 시적 허용하고 나니까 이게 파괴되어서 두 글자로 늘어났지, 그치? 그래서 이 시적 허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 줄 아니? 음절수를 조절하여.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이렇게 한다. 그럼 맞는 거지 뭘. 운율, 분위기, 정서 이런 것들을 업시킨다라는 내용이야. 괜찮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길 볼 건데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다. 자, 긴 밤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죠. 시적 허용, 음절수를 조절하여 긴 밤입니다.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기여하고 있는 건 맞고요. 긴 밤입니다. 외딴 집. 이 외딴 집 노인은 그러면 더 줄였죠. 창문 안에 있는 노인은 홀로 잠이 깨요.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기도 한다. 무를 깎는 행위, 고구마를 깎는 행위는 외로움을 달래는 행위죠. 잠에서 깨었으니까. 잠했냐 모를까. 외로움을 달래는 행위예요. 문득 바람도 없어. 바람도 안 불거든요. 근데 시나브로가 뭐야? 순 우리말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란 뜻이에요. 바람도 없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풀려 내리는 집단.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운동화는 요즘 잘 안 그러는데, 야, 너희들 남학생들 축구 많이 하지 않아? 축구화 끈 꽉 묶고 막 축구하다 보면 어느샌가 조금씩 풀어져 있지 않아? 끈이? 막 하다 보니까 풀리는 거 우리가 느껴져? 못 느끼지? 하다 보니까 조금씩 풀어져 있지. 어느새 그 시간이 시나브로야. 그러니까 집단이란 건 뭐야? 별을 베고 난 지푸라기를 이렇게 묶었는데 그게 고무줄처럼 짱짱하게 묶여지지 않고 집단을 지푸라기로 묶으니까 얘가 어느샌가 이렇게 매듭이 약간 이렇게 흐트러지겠죠. 이렇게. 얼마나 평화롭고 고요한 걸 드러내고 있어요. 시나브로 풀려 내리는 집단. 그 지푸라기의 설렘을 듣는데요. 지푸라기의 설렘이 어딨어. 환상적이죠. 그리고 그거를 귀를 모으고 듣죠. 이 노인네가 심심한가 봐요. 외로우니까. 자, 후루룩 처맞기새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도 생각해. 자, 지푸라기의 설레임도 듣고요. 새들의 온기를 생각해. 설레임은 귀를 모으고 듣고 온기를 생각하는 건 숨을 죽이고 생각해. 깊게. 사행 보면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무슨 뜻이야? 다시 노인이 깊게 잠든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뭐 무도 깎고 고구마도 깎고 하다가 뭐 이렇게 설레임도 듣고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다가 참 오래오래 그러다가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정말 이렇게 고요해질 양이면 그때 겨울 귀뚜라미가 울어요. 다시 청각적 심상이죠. 떼를 지어 울어요. 어느 정도냐면 벽이 무너지라고 울어요. 그래서 조용한 방 안을 귀뚜라미 소리가 가득 채우게 되면 노인의 외로움은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귀뚜라미는 노인의 잠을 깨우겠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노인이 깊이 든 잠을 더욱더 그 노인의 처지를 더욱더 그 외로움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거야. 그래서 기틀기틀 하지만 노인은 잘 자지. 그러니까 이 집 중에 이 노인의 방 얼마나 고요해.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이거죠. 자, 이거를 선생님 버전으로 조금만 더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1행, 2행, 3행 같은 경우는 1행, 2행 1행, 2행까지는 이런 거죠. 1행에서 2행 정도면 어느 마을이 있대요.
그 마을 깊은 깊고 깊은 산 속에도 없는 마을이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 잎사귀가 진 사이길로 쭉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강 건너인데도 강 건너 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그 마을은 뭔가 허방다리를 딱 드러내면 어떤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 이 마을에 집집마다 불을 켜요.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불을 켜요. 그리고 콩깍지처럼 외딴 집도 불빛이 앉아 있도록 뭐가 빛이에요? 요거. 큰 거 얘기하고 마을 얘기하고 집들 얘기하다가 콩깍지처럼 뭔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노인의 집에도 불을 켭니다. 이거야. 그래서 3년 같은 경우는 얘를 확대할게. 이 방 안을 묘사하죠. 노인이 자다가 잠에서 깼는지 출출한지 물을 깎기도 해. 고구마를 깎기도 해. 그러다가 집단이 풀려내리면서 들리는 지푸라기 설레임을 들어. 귀를 모고 들어. 그리고 뭐 새들의 온기를 생각해. 숨을 쥐고 생각해. 그래서 노인은 다시 잠들어. 이 방에 노인은 또 잠들어. 잠들면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이 벽 속에서 귀뚤귀뚤 운다는 거야. 노인을 깨우려고 우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야. 이 노인이 외롭게 외딴 집에서 혼자 자는 이 외로움을 귀뚜라미의 청각적 심상, 귀뚜라미의 울음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5행 봐봐. 이게 3행과 4행이죠. 5행은 어떠냐면 어느덧 밖에는 다시 밖으로 나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다가 요걸 얘기하다 다시 밖으로 나오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1년에서 2년, 요 방 안의 얘기는 3년에서 4년, 그리고 요 부분은 다시 5년이 이렇게 되는 거겠지. 5년은 뭐냐면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의 문살이 이렇게 슬슬 아주 많이 나요 정도. 여기에 뭐가 돋냐면 제목이자 핵심 소재인 월훈, 달물이라는 거야. 뭘 의미하는 거야? 그냥 노인의 외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고즈넉하고 평화롭고 신비롭게 얘기하죠. 자, 이것도 좀 정리해 볼게. 월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월훈이라고 명사형으로 종결했잖아.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는 많은 표현법들이 있어요. 감정을 절제하는, 다시 한번,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는지. 감정 절제. 일단 우리가 오늘 월훈을 배웠으니까 월훈과 관련한 거 먼저 얘기하자. 일단은 명사형으로 시상을 종결하면 100% 감정이 절제되었다, 여운을 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치? 달무리가 떠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월훈 아니면 달무리 이렇게. 괜찮지? 두 번째, 감정 절제의 또 다른 방법은 생략법을 사용하면 돼요. 생략법이라는 표현법 들어봤어? 생략법은 결국 뭐냐면 말줄임표야. 말줄임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사용하면 역시 100% 감정을 절제했다, 여운을 준다, 이런 거죠. 세 번째, 어떤 식의 감정 절제가 있느냐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감정대위법이라는 게 있어. 감정대위법. 이거는 감정대위법은 뭐에 포함되는 개념이냐면 얘는
역설법에 포함되는 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의 깃발에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역설법이 있어. 그러면 소리 없는 아우성은 모순이 되거든요. 아우성이라는 것은 소리와 제스처가 와라는 소리와 제스처가 다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없다라는 거랑 아우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식관계 있잖아. 아우성 자체가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없으니까 모순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라 그래? 역설법 또는 모순형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 감정대입법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돼요. 정지용의 유리창 1을 보면 아들을 잃은 슬픔과 유리창으로나마 아들을 느낄 수 있었던 그 복합적인 심정을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했어요. 얘가 왜 역설법인 줄 알아요? 얘는 이래서 역설법이야. 외롭잖아.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근데 유리창을 통해서 아들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 일시적이나마 황홀했잖아. 그러니까 부정이 긍정을 수식했기 때문에 얘 또한 역설법이야. 그리고 모순형용도 되죠.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 뭐가 되냐면 소리 없는 아우성은 감정과 얘는 뭔가 감정시어가 등장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얘는 역설법 정도로 끝나는데 이거는 외롭다 감정이죠. 정서. 황홀하다 감정이죠. 이 감정과 감정 서로 맞지 않는 감정과 감정이 수식관계를 통해서 역설법을 매긴 거거든. 그러면 외롭다는 거야. 내가 외로운 거야? 내가 황홀한 거야? 하면서 감정이 다운돼요. 그래서 감정대입법이라는 것은 감정 즉 정서를 서로 대조되는 것끼리 위치시켜서 감정을 다운시키는 법이 감정대입법이야. 서로 상반되는 대조되는 감정을 서로 위치시켜서 정서를 다운시키는 법 감정대입법이야. 그러니까 얘도 역설법이고 얘도 역설법인데 감정시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감정시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감정대위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괜찮아? 이렇게 되면 감정절제가 되죠. 자, 다시 한번 명사형으로 시상을 종결한다. 명사형으로 시상을 종결한다. 생략법, 말줄임표를 사용한다. 또는 감정대위법이다. 이런 것들이야. 좀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더 뭐 예를 들어서 도치법도 나는 먹고 싶다 밥을 이렇게 해버리면 생략된 건 없거든요. 근데 생략된 느낌을 주죠. 그러면 여운을 주기도 해요. 문장을 완벽하게 종결 어미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대표적인 감정 절제 방법 3가지 빵, 빵, 빵 요 3개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문제도 뿅 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리모컨이 자 우리가 아까 문제를 여기까지 했었죠. 1번까지만 했는데 자 나머지 볼까요? 얘는 맞기 때문에 적었고 2번 나는 오유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로 끊고 맞지? 공간과 인물의 특징 공간은 콩깍지 같은 외딴 집인 거고요. 인물은 그 주인공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노인을 얘기하는 거지. 맞으니까 안녕. 3번 가는 나와 달리라고 했는데 나에도 뭐야? 유사한 문장 형식이 있지 않니? 뭐뭐를 합니다. 지포락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나와 달리 하면 안 되죠. 가 나는 모두라고 해야 되는데 나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어야 되네요. 그렇지?
4번 봐봐. 그럼 4번은 맞아야 되는데 나는 음성상징어를 꼴깍 했잖아. 꼴깍. 인물이 처한 상황 이것도 됐죠. 그쵸? 후루룩 후루룩도 있잖아. 그치? 음성상징어. 그러니까 얘는 맞네요. 5번. 가와나는 모두 끊고 일부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맞잖아. 가도 아까 맞았고요. 가는 어떻게 맞았지? 각 연의 각 일행의 끝이 명사형이었고 얘는 마지막이 명사니까 모두 일부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했다. 그래서 표현하려는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얘도 맞으니까 1번의 답 3번이 확정된 거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기억 풀었구나. 그럼 니은 한번 확인해 볼까? 니은이 뭐였습니까? 겨울 귀뚜라미죠. 그러니까 외롭잖아. 노인의 고독과 슬픔을 부각하는 존재. 얘 맞네요. 그치? 귀뚜라미.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이었고요. 3번도 맞아봅시다.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얘도 한번 보는데 1번은 맞았으니까 깠고요. 2번. 나에서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 갱속 같은 마을, 후미진 외딴집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끊고 노인이 겪는 외로움이 외부와의 단절과 관련돼 있다. 외부와 단절된 거 있다. 얘 C랑 있죠. 맞죠? 제끼죠. 3번. 나에서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는 노인이 자기 전에 어떤 그 주변의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것이고 관심을 갖는 건데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거 같아?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인의 절망이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나가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나에서 홀로 잠이 깨어 무나 고구마를 깎는 것은 끊고 외로운 처지에 놓인 노인의 모습을 구체적 행위를 통해 표현한 거야. 맞잖아. 물을 깎거나 고구마를 깎는 것은 노인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으니까 땡. 5번. 나에서 집단, 지포락의 설레임을 듣는 것은 끊고 외로움으로 밖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노인의 모습. 이것도 괜찮죠. 별 소리에 다 외로우니까 별의별 소리에 다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 또한 3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문학은 현대시 1, 3 정도로 한 걸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해야 될 독서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자, 잠깐 길게는 말고 잠깐 쉬도록 하죠.